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자, 17.5포인트짜의 승리 예상하셨나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는 예상했습니다만 또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예상은 못 하셨어요? 한 10%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10% 조금 넘겠다 싶었는데, 네. 또 그것보다 더 큰 또 이 국민들의 분노가 작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17.15%포인트의 승리인데 이번 보궐선거 승리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총선 때까지 갈 거다. 당내 리더십이 공고해졌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 맞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이제 거의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렇다 할 근거와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구속영장도 기각되기도 했고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빠르게 검찰이 이제는 재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1년 반 동안 수사하고도 증거나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사실상 본인들이 이제 아마 상식적으로는 불기소를 해야겠지만 지금 답정 기소인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사한 이 근거를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보고요. 1년 반 동안 마음껏 수사했는데 왜 3개월도 특검이 이제 3개월인데요. 김건희 특검이나 대장동 특검 저희가 하자고 이미 패스트트랙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정말 공정한 수사를 계속 요청드리고 있는데요. 3개월만이라도 특검해달라 이렇게 알겠습니다.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민주당이 이 윤석열 정권 심판론 이거를 가지고 사실은 이겼잖아요. 보궐선거. 그럼 네. 이 정권 심판론이 내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의 제1 전략입니까? 첫 번째? 일단은 저희가 이 대표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국민의 심판 선거였다. 네. 이 성격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국정기조의 변화를 요청해 왔거든요. 여러 가지 양국관리법을 비롯한 다양한 민생 입법들에 대한 이야기, 또 영수회담을 비롯한 최소한의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이 국회 무시 전략, 또 여러 시행령 통치 등을 통해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이 건강한 견제와 균형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요청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지금까지 깡그리 무시당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이 성의 있는 대통령의 태도 변화, 대통령실의 응답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당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비명계 의원들, 특히 가결파 의원으로 추정되는 이 5명에 대한 처리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미 윤리심판원에 징계 절차가 청원이 올라갔다는 의원의 실명도 좀 보도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윤리심판원에 징계 청원이 올라가진 않았고요. 아, 그래요? 징계 아마 절차가 개시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금 최고위에서도 이 여러 이제 의견들은 있었는데요. 네. 가결 자체에 대한 징계는 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뭐에 대한 징계가 있나요? 여러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하지만 대표께서는 징계까지는 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최고위원들은 좀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좀 대표께서는 좀 더 유보적인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마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 가결파에 대한 해당 행위를 이유로 징계하는 건 안 되지만 방송 등에 출연해가지고 당에 좀 안 좋은 얘기들 하고 있는 의원들은 해당 행위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의원들이 주로 이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수박이라는 소리를 듣는 의원들이잖아요. 그런 의원들도 징계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장경태 최고위원도? 일단 수박에 대한 정의도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아, 그래요? 여러 당원들께서 수박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해당 행위자들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리고 그것도 명칭과 명단과 이런 여러 가지 버전들이 워낙 많아서 저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저는 수박을 징계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요? 그 정의도 불분명하고. 근데
일단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의원이든 예. 뭐 친명이든 비명이든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당의 기강을 엄정히 수호하는 게 맞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좀 더 세심 있게 볼 예정이고요. 그동안 계속 이 당의 단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혹은 여러 사기를 좀 떨어뜨리는 이런 여러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선 앞두고는 더욱더 정말 세심한 차이 그리고 아주 세밀한 이 발언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선 보다 더 좀 신중한 발언, 조심스러운 발언들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죠. 국민의힘이 이번에 총선을 죄송합니다. 보궐선거 졌는데 이 패배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상대당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국민의 심판 선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또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에 대한 요구를 말씀드렸는데 이번 선거를 국민의힘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쇄신 작업을 한다 여러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국민들께서 김기현 대표를 심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철규 사무총장을 심판한 게 아닌데 오히려 좀 뭐랄까요? 오히려 선거 때 고생하신 분들이 지금 사퇴하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 부총장 등은 당의 고위당직자로서 열심히 고생하신 분들인데 네. 이분들이 사임하는 것으로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을 하실까? 그리고 뭐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공고를 했었다 이미라고 선거 후에 보도가 됐는데요. 선거 전에 그런 사퇴 공고를 한다든지 또 국정기조의 변화라는 건 장관 후보자가 아닌 후보자는 후보자일 뿐입니다. 장관으로서 직무수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한덕수 국무총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분들의 실질적 국정기조의 변화를 상징하는 책임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당의 지도부란 분들이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용산 눈치만 보고 쓴소리를 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분들을 어떤 당원들께서 지도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큰 차의 패배를 겪고도 별로 변화의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여당의 이제 중진 의원님들께서 제대로 된 혁신과 변화 그리고 용산의 쓴소리 할 수 있는 당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좀 제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최고 대 최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